6학년 6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담임선생입니다. 자, 여러분과 오늘 한 번 더 즐겁게 사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진에는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한 장소에 모여있는 장면인데요. 자, 이 국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고 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19 혁명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 그리고 임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추론을 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출발점으로서 4.19 혁명의 배경과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임기 및 선출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되기 위한 헌법 근거는 1988년 2월 25일에 개정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재선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진다. 국민들이 투표할 때 이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써서 누가 누구를 뽑았다는지 그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 국민들의 무기명 투표. 자, 이렇게 현재는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자, 이제 우리가 1950년대로 오늘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헌법이 되어 있었을까? 대통령 임기 및 선출 관련해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자, 이 이승만 대통령, 자, 최초의 헌법, 자, 재헌헌법이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이고요. 자, 대통령의 임기는 그 당시 4년, 재선은 한 번,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제 2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선출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1952년 6.25 전쟁 당시에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개정이라는 것은 고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한 번 가능하고, 자, 선출은 이제 국회에서 국민으로 바뀝니다. 국민들이 이제 직접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2번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계속 이제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 이승만의 야욕이 드러나는데, 그 당시 이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이 203명이었습니다. 3분의 2가 되려면 135.33333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자, 사람을 우리가 쪼갤 수 있을까요? 없죠. 자, 그 사람은 무조건 자연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135명, 136명 이렇게 자연수로 나타내는데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저 0.33333 나와있는 숫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35명을 저 0.3명 어떻게 할까?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그 당시에 헌법 개정을 위해 135명이 하필이면 찬성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0.33333명을 한 명의 절반 0.5가 안 된다는 이유로 소수점을 버린다. 한마디로 반올림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개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4.4.5입 개정이라고 합니다. 자, 4 이하는 없애버리고 5는 올린다. 네, 한마디로 반올림을 시도한다는 건데요. 자, 0.33333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135명은 분명히 135.3333명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찬성을 135명 했다고 해서 개정이 되면 안 되는데 개정을 이제 시도를 해버립니다. 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는데 1954년 11월 29일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민의 무기명 투표인데 다 똑같죠. 한 가지가 이제 바뀝니다. 재선이 이승만에 의해서는 무제한에 할 수 있다. 이승만은 무제한으로 대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은 또다시 대통령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또 한 번 되게 됩니다. 자, 이승만 결국 3번째 대통령이 되고요. 자, 이제
1960년 3월 15일에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는 이승만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었어요. 네, 대통령 말고 부통령. 네, 대통령, 우리 반장 부반장처럼 네, 부대통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이 제공되고요. 투표인이 투표용지를 20장까지 가져갑니다. 자, 지금 이제 1인 1투표가 원칙 아닙니까? 20장까지 가져간다. 그리고 자유당 소속, 이제 이승만 소속 당원들이 기표소까지 들어가 자유당을 뽑는지 아니면 야당을 뽑는지 감시를 하게 되고, 야당, 그 당시 민주당의 선거관리는 투표소에서 쫓아냅니다. 자, 그리고 미리 선거 용지를 미리 다 이렇게 네, 자유당 후보로 찍어놓고 네, 선거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대통령은 이승만, 그리고 자유당 이기붕 후보가 79.2%라는 득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투표가 조작된 결과거든요. 네, 장면 민주당 정부, 장면 이제 민주당의 그런 부통령이 원래는 46%의 득표를 했지만 이제 조작으로 인해서 이렇게 17.5%로 낙선을 하게 되고 이기붕은 이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재를 위한 부정선거. 자, 이승만의 네 번째 대통령 당선 기사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경남 마산에서 학생들과 시민이 항거가 시작됩니다. 이 선거의 결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째서 이렇게 이기붕 부통령이 이렇게 당선이 되었느냐. 네, 우리는 이기붕을 뽑지 않았는데 왜 이기붕이 됐느냐. 네, 이런 거죠. 네, 이렇게 항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항거를 경찰들은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총을 쏘기도 하고 총칼을 들고 그리고 체류탄이라는 것을 발사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시위가 퍼지게 되겠는데요. 자, 어느 날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시신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자, 그 당시 마산 상고 학생이었던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는 것인데요.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네, 그 당시 4월 11일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승만은 물러가라 라고 하는 4.19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승만 정권의 타도를 외치는 학생들과 시민, 그 당시 대학생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장면,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나섰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서 시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계엄령이란 내란, 반란, 전쟁, 폭동 등 비상사태 때 군대를 동원해서 나라의 안정을 취하는 조치. 자, 총칼을 들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은 이제 무기도 없는 상태이고 군인들에 의해서 굴복을 하게 되겠죠. 자, 시위 진압에 동원된 군인들. 자, 그러나 우리의 국민들은 저항을 하지 않고요. 저항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굴복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저항을 하게 되고요. 결국 자신들의 탱크를 국민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군인들도 스스로 이제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요. 대통령직에서 결국 이승만은 물러나게 됩니다. 1960년 4월 26일 4.19 혁명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세 번째 헌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자,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이제 국무총리가 나라를 살림하는 내용으로, 나라 살림을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부통령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자, 4.19 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 정권에 맞서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내었다. 네, 민주주의란 것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를 의미하고요. 자, 국민의 지지와 믿음을 얻지 못한 정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자, 4.19 혁명의 정신은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민주주의 위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자, 3.15 국립묘지, 그리고 4.19 국립묘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네, 우리 주변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우리가 추모하러 가보는 기회도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콕콕입니다. 자, 4.19 혁명의 배경과 의의를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한 3.15 부정선거, 그에 따른 3.15 의거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4.19 혁명으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정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한 의의 보겠습니다. 자, 독재 정권에 맞서 학생을 비롯한 시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민주주의가 나름 정착된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